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LNF와 테슬라와의 관계를 제가 1편, 2편 주로 그 테슬라의 뭐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LNF에 대해서 테슬라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레드우드, 뭐 수주 공시 예상까지 뭐 이익률 이 LNF의 디테일한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다 보면 거의 뭐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제가 뭐 LNF 세로닉스는 참고로 세로닉스는 LNF의 모 회사여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억 넘게 이제 10억 뭐 약간 대주주 세금 낼 때는 좀 줄였다가 좀 다시 또 연초에는 올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10억 이상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10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이익이 많이 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었고,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거겠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자, 뭐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었고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터리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배터리 섹터의 최강자인 테슬라를 보셔야 알 수 있다. 이 산업의 흐름을 얘네들이 하면은 나머지 전기차들도 다 따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뭐 배터리 타입이라든가 뭐 밸류체인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일단 뭐 셀투팩이나 뭐 바디 그 공정 타입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와의 장황 미래 1, 2편을 보셨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항상 테슬라의 생각을 할 때 뭐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동업을 제가 뭐 존리 이런 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회사와 동업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런 주식시장 자체가 구조 원론적인 얘기죠. 굉장히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 엄청난 기업의 수혜가 되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저희는 테슬라를 못 들어가신 분들은 물론 지금 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요즘에 금융 위기들이 계속 전쟁도 있고 해서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 1200달러가 뭐 600 후반대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또 다시 800대까지 갔었고 또 언제 내려갈 수도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내려갔을 때 그러면 이제 테슬라를 못 잡았을 때 그 테슬라는 세금이 너무 많이 떼 이쪽에서 그 미국은 뭐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22%를 떼죠. 저도 사실 그래서 테슬라에 많이는 못 넣고 10억까지는 당연히 못 넣고 LNF를 상대적으로 그 하위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제일 탑픽으로 꼽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에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잘못 선택하면 밸류체인이 그 뒷방이 후방 산업에서 어느 기업이 제일 수혜를 받을까라는 그 의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LNF를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LNF하고 테슬라와 현재 관계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LG 엔솔 덕분에 시작을 했어요. LNF에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LG 엔솔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LG 엔솔이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이런 거 다 합해서 테슬라에게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 LG 엔솔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었죠.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NF와 LG 엔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허시 가문이기도 하고 밀접한 관계를 거쳐서 최대 LG엔솔의 LNF 같은 경우는 LG엔솔에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최근에서야 작년에서야 SK이노베이션이라는 납품 회사를 뚫었을 정도로 LG엔솔의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관계가 제일 좋고요. 물론 요즘에 좀 테슬라 때문에 이런 그 사이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LG엔솔의 가장 큰 소재 양극재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LG 엔솔은 제가 밸류체인 영상은 두 편으로 해서 해놨는데 한번 주말쯤에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LG엔솔의 가장 양극재 같은 경우는 포케나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LNF, 그다음에 뭐 주유로 하고 있고 자기 자체로 LG화학에서 납품을 하고 있죠. LNF가 가장 기술력은 좋기 때문에 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원량 물량이 많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서브 벤더를 두고 세계 업체 물론 중국 업체도 쓰지만 주로는 이제 LNF와 포스코케미칼, LG화학이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LG엔솔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데 그러면은 테슬라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죠.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어디가 납품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21년도 기준으로 파나소닉이 지금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파나소닉은 작년만 해도 71% 납품을 하고 있고 24%가 LG 에너지솔루션, CATL이 5%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작년에 이제 47% LG 에너지솔루션하고 CATL이 공급량을 확대를 하면서 특히 CATL의 지금 공급량이 LFP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납품을 시작했죠. 스탠다드 모델. 이 모델도 다 아셔야 돼요. 이 모델이 뭐가 있고 스탠다드 모델, 롱레인지, 그 다음에 뭐 퍼포먼스 모델 이렇게 다 대충 그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제일 낮은 스탠다드 모델은 CATL이 거의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롱레인지 기술이 아직은 뭐 한 400km, 500km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500km 정도는 갔으면 하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뭐 300, 400km 정도 가는 CATL 거를 많이 다른 나라들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롱레인지 비중이 뭐 80%에 이른다고 하죠. 그만큼 그 배터리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파나소닉이 47%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이 30%를 비중을 확대를 해서 이제 CATL도 하고 근데 파나소닉은 원래 70%까지 되고 있다가 30%까지 확 줄은 거예요. 굉장히 파나소닉은 거의 매출의 의존도가 80% 정도의 80% 90%가 이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고 있던 터라 굉장히 뭐 물론 캐파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긴 하겠지만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좀 아쉬운 거는 맞죠. 얘네들이 일본 특유의 그 증설이 늦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저희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워낙 캐파의 증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미국 공장도 막 짓고 있고 워낙 크고 있는 상태고요. CATL이 지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이게 24년도에는 오히려 CATL이 더 큰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테슬라 자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10% 정도를 하고 있고 10기가와트씩 하고 있고 이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거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데 자기네들 원가 절감도 있고 배터리와의 협상 경쟁 그 가격 협상에도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중을 한 20% 정도는 계속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는 다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이 가져갈 거고요. 이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고 비중 정도로 보시면 뭐 23년도, 22년도 보면은 이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뭐 하고 CATL 셋이 어느 정도 비슷한 궤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량 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 1000만 대 정도 팔았고 올해는 1400만 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1700만 대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공장 이런 거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2023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기존 내연차들을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때는 뭐 7천만 대 연간 7천만 대 시장이니까 아직은 뭐 600만 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고 하면은 내연차 점유율을 빠르게 압도적으로 저는 이 1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들어가서 지금 대구경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면 4680 배터리입니다.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고 MP가 매스 프로덕션입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올해 아니면 내년 이제 24년 정도에 한다고 대량 생산은 발표되어 있지만
파나소닉이 제일 빠릅니다. 23년도, 24년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표보다 조금 늦춰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좀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 SDI도 이제 이 한 부분을 지금 대구경 배터리를 어느 정도 4680은 아니지만 40 그런 정도까지는 개발했다고 하니 대량 양산에 분명히 SDI도 좀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고 이제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CATL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무래도 대구경 배터리 같은 경우는 LFP보다는 삼원계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제껴두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래서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파나소닉이 압도적으로 높고 LG에너지솔루션이 2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양극재를 지금 대부분 LNF가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모델별로도 저는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USA로 되는 부분이고 EU 쪽 유럽연합이죠. 이쪽에 모델 Y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 CATL이 거의 이쪽에는 제일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제일 기본 모델이 납품을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보라색이죠. 보라색을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 Y 쪽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모델 3 롱레인지의 퍼포먼스 모델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USA 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파나소닉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점점 늘어날 것으로 공장이 폴란드 공장도 있고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은 아직 파나소닉이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모델 3하고 Y의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을 공급을 하고 있다. 스탠다드 레인지는 CATL에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도 모델 Y 롱레인지 쪽에서는 LG케미컬이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 생산량이 납품량이 뭐 3배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대로 지금 저희 LNF와 LG에너지솔루션이 수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량별로 어느 배터리와 어느 양극재가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기 GM 같은 경우에 뭐 납품량이 늘어난다, GM이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반대로 포스코 케미칼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가서 그렇게 되면은 LG 에너지솔루션 말씀드렸듯이 양극재 LNF에서 LG 에너지솔루션 가고 그 다음 테슬라한테 가고 있는데 이 루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루트는 양극재 그 LNF에서 바로 테슬라한테 가는 그런 라인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 작년 6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LNF는 SK이노베이션하고 죄송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핵심 소재 납품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NF는 미국 전기차 업체와 양극화학 물질 납품 계획을 체결했다. NDA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비공개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해서 나왔고 이 부분은 뭐 LNF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데 작년 6월에 처음으로 공급을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테슬라예요. 지금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 요즘에는 많은 리포트에서도 테슬라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양극재가 LG 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한테 가는 그 원래 루트가 있고 두 번째 루트가 테슬라에 직납하는 루트가 지금 뚫려 있는 상태다. 다만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또한 근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직접 생산하는 이 테슬라한테 지금 누가 납품을 하는 것이야. 지금 10기가와트씩밖에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게 하고 있지만 이게 얘네도 양극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체 양극재 회사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어디에 받느냐? 기존에 당연히 파나소닉의 양극재 업체 아니면 LG 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업체에 하겠죠. 기존은 왜냐면 이 양극재 이 소재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업체들과 몇 년간의 검증, 테스트, 실전, 양산 이런 것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한 번에 교체하면은 이 매출이 한 번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뭐 불 나거나 뭐 이러면은 교체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기존 양극재 업체인 파나소닉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업체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체 배터리에서는 당연히 LNF의 양극재를 활용할 비중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보는 거고요. LNF가 굉장히 중요하다. LNF가 진짜 그 자체 배터리를 납품을 코로나 걸렸나요? 네, 이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더 커져요. 이 레드우드와 관계를 보면서 좀 더 커질 건데, 제 이 부분은 또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어떻게 테슬라 직납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할 것인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레드우드랑은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서 앞으로 여기서 지금 자체 배터리가 지금 30기가와트시 60 이렇게 점점 늘리려고 하죠. 어떤 식으로 늘려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